안녕하세요, 컬처 스튜디오입니다. 네,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? 네, 저는 잘 지냈어요. 너무 잘 지냈어요. 뭐 하셨어요? 한 주 동안? 저요? 뒤에 누워 있었죠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책 콘텐츠인데요. 저희 책 콘텐츠 이름이 바로 북적북적이거든요. 책 리뷰와 저희가 말이 많다 보니 이제 북적북적 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첫 책 리뷰를 하는데 첫 책을 바로 어떤 걸 하죠? 바로 소년이 온다. 네. 소년이 온다 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올해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.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.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. 다들 책 읽어보셨죠? 네. 어떠셨나요? 너무 어려웠어요.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. 저는 책 내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읽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 세 분의 말에 다 공감하는데 좀 어렵지만 읽어야 마땅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. 다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2장의 정대 시점으로 쓰인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. 일단 죽은 영혼의 시점으로 서술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고, 거기 뭐 요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. 군인의 시점에서 가끔 착한 군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쓸데없는 좋은 역할. 근데 여기서는 왜 2장에서는 그 군인들이 나를 왜 쏘지?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쏘았을까? 나를 왜 죽였을까? 이런 의문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 제 기준 2장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가장 기억 남는 챕터는 3장에서 그 은수 씨의 그 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분수를 꺼달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알겠다 약간 귀찮다는 듯이 학생인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데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지언정 약간 어떻게 보면 매도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별거 아니지만 되게 좀 가슴에 쿵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저도 3장인데 저는 3장 시작이 그녀는 7대 뺨을 맞았다로 시작을 하는데 뭔가 뺨을 왜 맞지? 라는 의문에서부터 책을 시작해서 이 3장에서는 이해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. 근데 그 뒷부분에서 막 연극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이 5.18의 내용을 다 약간 좀 읊어준 듯 하면서 뭔가 이해가 돼가지고 뭔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이었어요. 저는 4장 채화피라는 장이 인상이 깊었는데 등장인물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알코올에 의존을 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운동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이 장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소년이 온다가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기사로 봤어요. 기사를 보셨어요? 얼마나 늘었어요? 한 80%, 20, 30대가 80%를 차지했다고. 오, 네, 맞습니다. 바로 한 80% 정도의 이제 판매량이 급증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일단은 표지가 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준 약간 요즘 젊은 분들은 물론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을 고를 때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표지? 이걸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20, 30대가 그 사회적 이슈랑도 맞물리고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 여기 보여주시죠. 한정판 책이 디자인이 새로 돼가지고 유튜버 이렇게 손이 다 가리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
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전두환이 이제 계속 뉴스에 조금씩 노출이 됐잖아요. 그래서 특히 2030 세대는 직접 이 상황을 겪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급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? 20, 30대에서 좀 확 급증했다 그랬잖아요. 일단 그 중에 한 이유가 일단 표지가 예뻐서 20, 30대가 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40, 50대나 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5.18을 직접 겪으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서 뭔가 잘 안 사실 수도 있는데 20, 30대는 아직 그래도 잘 모르니까 한 읽어보자 하고 더 사는 게 아닐까 싶네요. 네, 뭐 책 얘기했는데 혹시 책 고를 때 나만의 기준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?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저도 약간 표지파라서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두껍게 양장본으로 제작이 돼야 돼요. 좀 얇은 요런 책은 요런 책? 요런 책 비하하시는 거세요? 이것도 참 네, 요런 책은 제 기준 좀 너무 잘 구겨지고 이런 책이 좀 멋있잖아요. 그럼 초판은 싫으세요? 완전 초판. 근데 또 초판은 또 초판대로 희귀하잖아요. 제가 희귀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초판과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? 전 초판이요. 팔려고? 아니 그건 아니고 초판은 처음이고 그 나중에 날짜 찍힌 거 보면 이제 약간 좀 짜릿하지 않아요? 저는 이거 뒷면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추천 글 있잖아요. 저는 그거 보고 앞에 제목이 약간 느낌이 있다. 내 마음속에 꽂혔다 하면은 이제 표지랑 이렇게 살짝 보고 바로 사는 편이거든요. 그럼 효리 씨는요? 저는 책을 잘 안 사요.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게 너무 새 책보다는 도서관 이런 데 좀 헌책 있잖아요. 저는 헌책을 더 좋아하거든요. 맞아, 뭔가 새 책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넘길 수가 없어. 거짓말.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남들이 다 읽은 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읽는 거 좋아해요. 그러면 다들 책 취향을 한번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동호가 알고 보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그 동호 형에게 가가지고 이제 출판을 허락을 구하셨는데 그때 동호의 형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물론 허락합니다. 대신 잘 써주셔야 합니다. 제대로 써야 합니다.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형의 마음이 이 책에 잘 녹아들었나, 동호라는 인물이 형이 원하는 대로 이제 풀어졌는가,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담담하게 좀 잘 풀어진 것 같은 게 첫 부분에는 뭔가 이게 동호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없게 시작을 해요. 책이 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동호 주변인들이 나오면서 이게 동호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책이 돼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읽으면서 동호라는 캐릭터에 더 빠져들 수 있게끔 해가지고 뭔가 동호라는 감정이 좀 잘 전달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거 처음에는 형이 원하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동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잖아요. 동호를 중심으로 그 인물들이 이렇게 묶여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6명을 묶어주는 역할이 동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에서 저는 충분히 그 형이 원하는 바가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전 약간 앞에 분들이랑 좀 다른 의견인데 뭐 잘 반영은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일단 동호라는 인물이 거의 주인공이잖아요. 그 인물 중심으로 나가니까. 근데 저는 솔직히 읽으면서 1장이 동호에 대한 얘기기는 하지만 동호가 왜 전남 도청에 남았는지에 대한 뭐 맥락? 그 동호의 왜 동호가 갑자기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가 도청 앞에 와서 집 가자고 그러잖아요. 근데 왜 걔가 계속 거기 꿋꿋하게 남아있었는지 아니면은 왜 갑자기
평범하게 중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 치면서까지 거기 들어갔는지 조금 서사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이 아까 동호가 실존 인물이듯이 이 내용을 쓸 때 그 당시 기사 같은 거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, 고문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리얼하게 좀 나오기도 했는데 가장 책을 읽으면서 고문 외에도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을까 궁금합니다. 저는 그 선주 누나가 맞을까요? 그 선주 누나가 분수 나온다고 저 항의 전화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 분수대 옆쪽으로 신혼부부가 한 쌍이 지나가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그 학생운동 한 사람 찾는다고 막 나오다가 뭐 놓쳤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신혼부부 딱 발견할 때 가가지고 남편한테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그랬는데 뭐 저희 산책하고 오는 길이에요 했는데 뭐 대답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좀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. 저는 제 3장인가 4장에서 나오는 그 진수랑 같이 교도소 생활을 했던 그 대학생이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총을 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인간인데 살아있는 인간을 총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순적이게도 군인들은 광주 시민들을 아무렇지 않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쏴 죽이잖아요.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마음에 와닿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모순적이라서. 저는 군인도 인간이잖아요.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진수가 고문당할 때 그 성기에 개미 막 바글바글하게 개미들이 물게끔 막 하는데 너무 징그럽고 잔인하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지 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. 그걸 읽으면서. 저도 효린 씨랑 비슷하게 그 책에 보면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?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에게 그리고 군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참여를 했다는 여성, 남성에게 이런 짓을 할 자격이 왜 주어졌지?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?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?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지지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?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?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? 암흑이라고 불렸던 시대에서 벗어난 지 이제 겨우 40년이 지났는데요. 최근 국정원의 수장이 된 박지원 국장이 이제 최근 5.18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 또 소설 속에 나오던 헬기 사격을 이제 목격한 시민군의 일지도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지난 40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잊혀져 가는 요즘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이 소년이 온다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소년이 온다 책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. 혹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책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